현장법사의 기록, 8세기 중국 당나라의 랜드마크, 대자연사 대안탑 그레이트 와일드 구스 패거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를 참고한 영상입니다. 한계요. 대안탑은 8세기의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설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모델이 현장법사이며 대안탑은 삼장법사가 불경을 보관한 장소로 소설에 등장합니다. 다이앤탑의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예는 기러기를 의미한데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던 중 기러기 한 마리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나라 시대의 사각형 누각식 벽돌탑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탑입니다. 또한 중국 중부 지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것과 더불어 불교, 건축의 전파와 현지화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왕실의 지시와 현장의 주도로 건설된 대자연사는 장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사원이었으며 장안의 3대 불경 번역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대안탑은 실크로드 초기 도시 중 하나인 장안의 랜드마크입니다. 대안탑이 있는 대자연사는 당나라 고종가오종이 어머니 문덕황후 원더화허를 위해 지은 절입니다. 대안탑은 대자연사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날 산시성 시안시 옌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나라 시대 장안성의 남쪽에 해당합니다. 이 탑은 652년에 건립되었고 701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전탑을 다으로 처음에는 5층이었으나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쳐 현재는 7층 64.7m 높이입니다. 인도의 스투파 양식과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이 융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각 층 사면에는 아치형 문이 있고 내부에는 목조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층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불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서는 시안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기단은 길이 45.5, 48.5m, 높이 4.2m입니다. 현재 우려 볼 수 있는 탑은 명나라 시대 1604년에 개조된 것입니다. 직천무우는 대안탑을 증축하고 탑 내부에 직접 쓴 대당 삼장 성교서다 당산 상승저슈를 보관했습니다. 남쪽 문양 쪽에는 2개의 석판이 박혀 있는데 각각 당 태종이 쓴 대당 삼장 성교서다 당산 상승저슈와 당 고종이 쓴 대당 삼장 성교석이다 당산 상승저슈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특징. 당나라 초기의 저명한 승려인 현장은 627년부터 645년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를 여행하며 불교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근 인도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고 많은 불경을 가져와 번역했습니다. 현장이 구술하고 그의 제자인 변기가 기록한 대당서역기다 당시유지는 현장의 여행 기록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간의 접촉에 대한 귀중한 기록입니다. 대안탑의 석판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이 탑은 현장이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불온된 2개의 석판, 대당 삼장 성교서와 대당 삼장 성교석이는 대안탑과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불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대안탑의 건설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와 불교, 건축이 동쪽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래 탑은 서역의 스투파를 모방했습니다. 내부는 흙을 다져 만들고 외부는 벽돌로 마감했으며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각 층에는 사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탑의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이후 왕조의 개조와 수리를 거치면서 원래 스투파 양식은 중국 중부 건축 양식의 목조 구조를 모방한 벽돌탑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 누각식 탑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불교 건축이 중국으로 전파되고 점차 현지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항공사진의 중심에 대안탑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대안탑입니다. 대안탑의 모습입니다. 대안탑의 평면도입니다. 대안탑의 측면도입니다. 대안탑은 대자연사의 중심 건축물이며 사찰의 전체적인 공간권은 대안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안탑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며 안정감과 균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색 선은 대자연사 경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대안탑 지도 중앙에 대안탑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이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드린 법당입니다. 장경각산 불경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현장 삼장원 쉔장산 상현, 사현장 법사의 업적을 기린 곳입니다. 기타 건물을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 강당, 식당 등이 있습니다. 마당 대안탑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으며 이는 종교 행사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서 회랑 대안탑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정면에서 본 대안탑입니다. 대안탑 1층 서쪽 벽면에 새겨진 성각시 앵크입니다. 대안탑 앞에 세워진 비석의 머리 부분입니다. 비석에는 당 태종이 현장 법사를 칭송하며 쓴 대당 삼장 성교서다 당산 상승겨슈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머리 부분에는 용 2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안탑의 남쪽 입구입니다. 대안탑의 북쪽 경관, 대안탑에서 본 남쪽 경관, 대안탑에서 본 서쪽 경관, 대안탑 경내에 있는 대당 삼장 성교서다 당산 상승저슈 비석, 쓴 속 비석은 당 고종이 쓴 대당 삼장 성교석이다 당산 상승저슈지입니다. 앞서 본 대당 삼장 성교서는 당 태종이 지은 것이고 사진 속 비석에 적힌 대당 삼장 성교석이는 당 고종이 황태자 시절에 쓴 글입니다. 둘 다 현장 법사의 업적을 기린 내용입니다.
대안탑 남쪽 입구의 상인방문 틀의 위쪽 가로 부재에 새겨진 조각입니다. 대안탑 서쪽 입구 상인방에 있는 불교, 설법 장면을 탁본한 것입니다. 대전사 유적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의 연화좌 불종된 화조 퍼조입니다. 대전사 유적에서 출토된 당나라, 시대의 백옥 용머리 조각. 지사진은 대전사 유적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의 불두버터. 측다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중국 8세기 당나라의 또 다른 랜드마크. 건복사, 소환탑 스모, 와일드 구스 패거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를 참고한 영상입니다. 소환탑이 위치한 건복사는 대안탑이 있는 대전사와 함께 당나라, 장안의 3대 불경 번역 센터 중 하나였으며 인도에서 불교가 공적으로 전파된 역사와 당나라, 장안에서 불교가 성행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소환탑이라는 이름은 대안탑 다이앤탑과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안탑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기러기 탑이란 뜻의 소환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탑 모두 기러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불교에서 기러기가 깨달음과 자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소환탑도 대안탑의 현장법사처럼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기러기 떼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대사는 탑을 세우고 소환탑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네요. 의정대사가 선배인 현장법사 예화하면서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해 소환탑이라고 부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탑을 건축했을까요? 그저 제 뇌피셜입니다. 소환탑은 밀첨식 벽돌탑입니다. 밀첨식 탑은 중국에서 유행한 불탑 양식 중 하나로 여러 층의 지붕이 탑신에 촘촘히 붙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치 지붕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밀첨미엔, 즉 촘촘한 처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환탑은 산시성시 안시 옌타구에 위치하며 대안탑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인 707년에 건립되었으며 건복사탑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15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지진 피해와 복원을 거치면서 현재의 탑은 13층, 높이 43.38m이며 기단, 본체, 꼭대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탑의 기단은 흙을 쌓고 벽돌로 외관을 마감한 높이 3.2m의 정사각형 토루변의 길이 23.38m입니다. 지하 사당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탑의 본체는 내부가 비어있고 단층벽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벽돌 계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층의 높이는 6.83m이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낮아집니다. 소환탑은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전파의 주요 사건인 의정의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 불교, 순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의정 63만 5713은 당나라의 저명한 승려이자 4대 불경 번역가 중 한 렘입니다. 근 670년 광둥을 떠나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도 반도에서 불경을 가져왔고 695년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의정은 장안의 건복사에서 불경 번역에 몰두했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소환탑은 의정이 중국어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소환탑은 당나라 시대의 밀첨식 벽돌탑 중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사례입니다. 의정 635년 713년은 중국 당나라의 승려이자 여행가이며 중국의 4대 불경 번역가 중 한 명입니다. 본적은 판양판양, 현재의 허베이성 조현이며 어떤 이들은 치저우, 현재의 산둥성 진안이라고 말합니다. 성은 장장, 자는 문명 원민입니다. 근 671년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 항해하여 695년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많은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713년 음력 1월 당나라 선천 2년 장안의 건복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에 져서 대당서역구법고 승전다 당시 유초파가 어성传과 남해기 기내법전난 하이지구의 내파传, 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인도의 불교 교류, 문화,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인도 학자 세이플은 법현, 현장, 그리고 의정이 없었다면 인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대안탑과 소환탑에 비교해볼까요? 건립 배경 대안탑은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고 소환탑도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규모와 양식 대안탑은 7층, 64m의 방향탑이고 소환탑은 15층, 43m의 밀첨식탑입니다. 소환탑이 조금 작지만 43m도 굉장히 높죠. 대안탑의 7층은 불교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7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7은 완전함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또한 7층은 요계 6천과 세계 18천을 합친 24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환탑의 15층은 불교, 경전에서 15종의 선정 찬딩을 상징합니다. 선정은 불교 수행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환탑은 의정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15층은 불교 수행과 경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나라에서 전탑인 대안탑과 소환탑이 올려질 즈음 한반도에서는 미륵사와 황룡사에서 9층 목탑이 건축되었습니다. 존흙이 많았던 중국의 장안과 좋은 나무가 흙을 대신했던 한반도의 건축적 특성이 각각 반영된 모습을 전탑과 목탑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숭악사 목탑이나 불광사 목탑 등이 있었고 한반도에도 분황사지 모전석탑, 청도 불영사 3층 전탑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재와 양식의 불탑들도 있었습니다. 대세가 아니었을 뿐이죠.
소환탑 자이엔탑과 그 주변 유적의 지도와 유적 목록입니다. 소환탑은 당나라 시대에 건립된 불교 탑으로 대안탑 다이엔탑과 함께 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빨간색 선은 소환탑 유적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소환탑을 비롯한 여러 건물과 유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환탑 유적은 크게 탑 소환탑, 정각불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환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분리된 느낌을 줍니다. 소환탑 유적은 여러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쳤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소환탑 유적은 당나라 시대의 모습을 일부 복원한 것입니다. 소환탑이 있는 건복사 잼푸스의 정문입니다. 입구 양쪽에는 돌사자가 놓여 있는데 이는 중국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수호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문 위에는 잼푸스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나라 때와 명나라 때 각각 제작된 건복전 그림 탁본, 소환탑을 보수하기 전에 북쪽 경사면 사진과 소환탑 기초를 발굴하는 사진, 소환탑 보수 전 내부에 있던 벽돌 계단 사진과 소환탑 지하에 있는 심탑. 소환탑의 심탑은 기초 부분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입니다. 불교 유물이와 사리를 봉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환탑 북쪽 기단부와 석축, 그리고 남쪽 기단부와 성문, 오살상 성각화 생크화, 당나라 승려 의정 이징이가 썼던 헤로하의 롤을 그린 지도입니다. 의정은 7세기 후반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라는 여정에서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1981년에 촬영된 소환탑과 경장사진, 그리고 1970년대에 촬영된 소환탑, 소환탑 동쪽과 북쪽의 인면도, 소환탑의 단면도, 소환탑 기단부에 있는 남문과 북문, 건복사 소환탑의 북문입니다. 소환탑 내부에서 본 아치, 건복사의 동산문화재들입니다. 건복사 잼푸스의 백이각 바이이그입니다. 원래는 의정이징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물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의정 스님이 입었던 흰옷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백이각은 처음에는 당나라 때 지어졌지만 현재 있는 건물은 명나라 때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보수되었습니다. 건복사 경장 잼푸스, 징상은 소환탑 자이엔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경 보관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환탑은 여러 차례의 지진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내부에 불경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복사의 미륵전과 대웅전, 방장, 고루, 1690년에 건복사에 세워진 십공덕비와 1472년에 건복사에 세워진 비석, 현장법사와 신라 선덕여 왕의 아들, 원칙의 탑이 있는 중국 당나라 장안의 흥교사 탑 징지어스의 패거드,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중심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흥교사 탑에게요. 흥교사 탑은 불교 전파 역사상 가장 저명한 인물인 현장과 그의 제자들의 사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실크로드를 통해 장안의 불교가 도착한 후 불교의 발전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흥교사 탑에는 유식종의 세종의 3대의 조사도실가 묻혀 있습니다. 세 탑 중 현장탑은 중앙에, 그의 제자들의 탑은 양쪽에 위치하여 명확한 위계를 보여줍니다. 흥교사의 세 탑 중 현장탑과 규기탑은 당나라 시대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정사각형 누각식 탑으로 인도 불교 무덤 건축인 스투파가 중국 중부로 전파되고 중국에서 더욱 현지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흥교사탑은 시안시 장안구의 작은 마을인 두곡도 주위의 흥교사에 있으며 소릉원샤오 링유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흥교사의 서쪽 마당은 자은탑원스은 다유안이라고 불리며 현장탑, 규기탑, 원측탑이 삼각형 모양으로 핀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장탑은 당나라 시대인 66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고층 밀첨식 전탑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높이 21m, 1층변의 길이는 5.2m입니다. 밀첨식 탑은 지붕이 탑신에 촘촘히 붙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북쪽 벽면 아래에는 현장의 탄생, 출가, 구족계, 불경구도 여정, 번역 작업에 대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은 839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현장탑의 단면도와 측면도, 현장 600 혹은 602년 664년, 당나라 초기의 고승이자 뛰어난 번역가이며 여행가입니다. 출가 전의 이름은 진이천이었으며 낙주로저우 구시거우실 출신입니다. 근 불경을 구하기 위해 10년 이상 2만 5,000km가 넘는 거리를 유무로 여행하는 험난하고 중요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가져온 불경을 번역하고 불교를 전파하며 인도의 인명인밈을 소개하여 중국, 일본,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당서역이다 당시 유지는 그의 제자인 변기변지가 현장의 서역,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학자들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수행할 때 그 정확성 때문에 이 책을 지침으로 참고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책을 아테네, 고고학에 관한 파우사니아스 버세니에스의 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1861년 이후 인도 식민 정부의 초대 고고학 장관인 알렉산더 커닝햄 알렉산더 커닝햄은 인도에서 분류, 고고학 연구를 수행할 때 현장의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3. 규기탑은 밀첨식 3층 전탑으로 68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벽돌로 만들어진 3층 정사각형 누각식 건물입니다. 높이 6.76m, 1층변의 길이는 2.4m이며
남북 벽면에 비문이 있습니다. 쥐는 당나라의 승려로 현장법사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근 현장법사와 함께 불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주식하고의 실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쥐는 중국 불교, 특히 법상종 화상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 원측탑 높이 7.1m의 원측탑은 송나라 1115년에 건립되었으며 규기탑과 같은 모양입니다. 3층의 밀첨식 전탑으로 1층 북쪽 벽면에는 고승, 원측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탑을 건립했다는 비문이 있고 2층에는 칙사탐명서실 다밍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현장의 제자인 원측은 신라왕의 후손이자 불교 유식종의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탑과 비문은 중국 중부에서 불교의 발전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원측 613년 696년 현장의 유명한 제자입니다. 출가 전의 이름은 문화원예였습니다. 선덕여왕과 김용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살 때 출가했습니다. 근당나라 초기에 중국에 와서 645년에 현장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 현장을 도와 불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불교 유식종을 발전시켰습니다. 원칙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한반도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